안녕하세요. 옛날 시골에서 보면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은요, 머리가 아프질 않아요. 두통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서 머리 아프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손발이 바쁘니까 손발만 계속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끗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손발을 안 움직여요. 앉아서 뭘 하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너무 많아. 번뇌망상이 심하다는 거야, 현대인들이. 이제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 거는 인성이 많다 보면, 인성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사고계. 이 인성이 많으면요, 굉장히 복잡해, 머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머리하고 손발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건데, 손발이 편하면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부지런하고 바쁘면 머리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약을 많이 듣지 마시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조절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가 언제쯤, 한 20년 정도? 그때 우연히 또 그런 그 말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생각이란 생각을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니 생각을 생각 안 난 그런 생각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 왜 떠올랐냐면 이게 인성이 많으면 그렇다는 거야. 이 사주에서 보면요. 인성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네 개 있는데 여기에 인해한목이 돼서 이 수도 목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기토하고 병화를 빼고 나머지는 다 목이야. 이 목이 병화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니까 인성이죠. 자, 이렇게 생각이 많다는 거야, 이 사주에서는. 그 생각이 많다는 건 지나치게 신중하고, 또 때로는 인성이 많다는 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인성이 강하다는 거는 자, 인성이 강하면은 내가 극하는 식상이 힘을 못 쓰죠. 식상이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는 걸 못하게 하니까 인성이 많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골머리를 앓다 보면은 손발이 안 움직이죠. 그럼 내가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게을른다는 거야. 게을러. 또 의타심이 생겨요. 자꾸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래.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잖아, 인성이. 엄마한테 기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생각이 많으니까 항상 두통약을 먹어야 돼. 근데 이 생각이 많은 거는요, 우리가 막상 몸을 움직여보면 괜한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손발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런 어떤 잡념에 우리가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요, 자꾸 생각하지 말고 무슨 움직여 보세요. 그 생각도 가능하면 걸어 다니면서 좀 생각하고 앉아서 생각하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면요, 허리 아프고, 머리가 장시간 동안 이 두통에 시달리면 잠이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이 몸이 완전히 컨디션이 난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자, 인성이 많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봤을 때 이 목이 인성인데, 이 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여기서 금기운이 없죠. 이 금기운이 없잖아. 금기운이 뭐야? 재죠. 재극인이거든, 재극인. 요렇게 반대 개념이 오행이 있을 때 요 인성이 깨어난다는 거야. 이 사주는 재가 없기 때문에 한없이 뭔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거는 이 재성이 있으면은요, 이걸 딱 끊어주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반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너무 나태해질 땐 누가 나한테 어떻게 돼요? 좀 정신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육체적으로라도 너 이리 와 한 대 맞아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뭔가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성이
늘어지지 않고 제대로 긴장된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방 안에 앉아서 계속 앉아있으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딴짓해요. 그때는 뭐가 보다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사주에. 그 재성이 없으면 엄마가 재성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제대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주의 특징은 방금 설명드렸지만 볼 것도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친구가, 자, 중국, 이주아 씨가 중국 교포인데, 24대운에 결혼하대. 26대 결혼한, 그러니까 24대운이에요. 요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결혼 정년기에 충이라든가 형이라든가 원진이 걸려 있으면요, 그 부부관계가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 대부분이 이혼이나 안 좋을 경우는 뭐 사별, 혹은 뭐 주말 부부, 각방 쓰는 거, 그거는 기본이야. 결혼 정년기에 원진이나 충이나 형이 걸리면,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임신 대운에 했는데, 이때 보면은 천간에 임하고 병화가 병임충이 되죠. 지재 인신충이 되죠. 요렇게 할 때는 요 배우자자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결혼했을 때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상관이 이게 자식인데, 이 자식이란 이 지금 기토의 이 상태는 원래 기토가 나무를 키우는 거, 동식물을 키우는 게 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나무를 키우는 게 일인데, 요런 을목 같은 거 키우면 이게 적당해요. 같은 의미고 기운이 거의 비슷한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 나무가 지금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입장엔 자식하고 인연이 없어요, 지금. 자식하고 인연이 없다고. 또 본인이 이게 상관이니까 내 어떤 활동성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나 표현하는 능력인데, 이게 인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극을 받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자, 목극토. 얘도 목으로 변했죠? 인해한 목. 이것도 극. 여기서도 극. 이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상관이 깨졌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이 자식하고 인연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력도 약하고. 근데 자, 이분이 이 역마성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돌아다니고 그런 건 좋아하더라고. 네. 집에 한시도 못 있는다는 거야. 자기가 뭘 일하러 다니는 그런 것보다 이것저것 우리가 흔한 예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분이야. 근데 남자 인연을 볼까요? 이게 지금 남자죠. 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국화가 되죠. 수국화. 요게 먼저 처음에 결혼했던 남자. 요건 나중에 결혼한 남자라고 봤을 때, 이게 이 해가 인해한목이 되면서 해수가 목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 남편 자체가 변신하는 거죠. 변절된 거잖아. 즉, 관에서 뭐로 바꾼다? 인성으로 바뀌는 관. 남편이 어머니로 바뀐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잔소리나 자꾸 하겠죠. 그게 결국 이것도 남편 뜻도 없다고 봐야 돼. 이렇게 될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잘 안 맞죠. 그럼 여기서도 제일 아쉬운 거는 이게 크게 이 기토의 작용력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있지. 그런대로 조금 작용한다 손치더라도 결과물이 지금 죄가 없잖아요, 이 사주에. 그죠? 금이 없잖아. 네.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름을 보니까 여기 금이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운에서 보면 요 금이 24살까지 신유술 요때 33살까지 금이 있었잖아. 요때 집안은 살만 했다고 해요. 중국에 있을 때. 요때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금운이 왔을 때, 재운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가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건 좀 풍족할 수 있겠죠. 전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흘러가고, 지금 현재 44대운이 경호대운인데, 이게 지금 5가 오면 또 문제가 발생되죠, 여기서. 5가 인오 반합이 되면서 인오 반합이 되죠. 화가 이제 비견겁제가 강해져요, 이 주인공이. 비견겁제가 강하면 반대로 또 뭐야? 재는 소모가 되죠. 비극재가 되니까. 재가 또 돈 낭비할 일이 생긴다는 거야, 지금 이 대운에서는. 그런데 이 천간에는 이게 다행히
자, 편제가 왔는데, 이걸 돈 쓸 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옷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우는 그렇게 좋게 흘러간 대우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화운이 30년, 목운이 30년 오는데, 오면, 이 화운이나 목운이 오면 좋지는 않아요. 이 사주에서는. 왜냐면, 이게 비견겁장에 강하면요, 어떤 관제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비견겁장이 너무 강하면. 자존심 강하고, 또 자기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또 이런 행동을 해.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운은 당연히 안 좋죠? 인성운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인성이 들려서 있는데 또 30년 동안 목운이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실제로 인생 전반전이 좀 낮고 후반전으로 갈수록 그렇게 좋은 운은 안 흘러간다, 이게. 그렇게 보시고. 자, 올해 이제 2021년 운을 보면은 병신합에서 여기서 재를 취하죠. 그죠? 요때는 기본적으로 이 세우는 좋게 흘러요. 자, 지지에 이제 축토는 지금 사실 이 사주에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 보는데 이 토가요. 축토가 이제 기토전에 하는 천간에 올라가면은 이게 상당히 적은 의미에서 문전옥답인데 문전옥답은 요렇게 채소나 그 다음에 꽃을 키울 수 있는 촉촉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토는요, 습토기 때문에 습기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갖는 토예요, 생산동.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임수가 여기에 지금 물기운이 강하죠, 기본적으로. 자, 임수를 막을 수 있는 큰 뚝이 필요한데, 요건 무토가 있어요, 무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무토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운에서 이 무토가 와야지 요 수를 가둬서 나무를 키우고 태양이 있으니까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큰 나무들이 거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돼. 여기 물은 여기서 이제 조단에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토가 왔을 때 가장 운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제 무토가 없어요. 그럼 무토가 언제 오냐면은 대운에서는 지금 이때 64대운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너무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세운에서 봤던지 아니면 이 무토를 기본적으로 이 땅의 개념을,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일을 해서,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임야에 관계되는 거, 그런 걸 일을 함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무토의 기운을 내가 얻었을 때 요 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운에서 안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에서 보면은 이주하신데, 자, 이 시가 이응이죠. 그러니까 토, 지읒은 금, 하는 이응, 희응은 토조에서, 요건 토생금에서 이 발음오행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음양조화를 보면은 여자니까 짝수죠. 그리고 음이죠. 요 짝수 음 하나 있고, 홀수가 여기 2개 있죠? 요런 경우는 음양조화가 맞은 경우야. 그래서 음양조화가 맞고 발음오행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원오행도 꼭 필요한 지금 재운, 이 사주에서. 재운이 들어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 성씨가 이시이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목이 이렇게 많은데 또 목이 있다는 거는 이런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획수를 보면 8획, 18획, 23, 19, 30, 1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12획이 있고, 요건 이제 연인궁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이성으로 인해서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거야. 이 12획이 있으면. 이게 지금 심리불안, 그 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자체가 안 되니까 항상 이게 우왕좌왕하는 게 이 12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흉수야. 요 11핵은 이제 길수인데 여기 자매궁이니까 형제 자매 사이는 좋았을 거고, 요거는 지금 여자 장면 이름이니까 여기 어머니 자리, 요게 이쪽에 여기 아버지 자리 8핵. 요 7, 8핵은 7핵은 기본적으로 뭔가 새 것을 얘기하는, 새 것, 경신이니까 새로운 걸 추구한다. 그 다음에 남 밑에 있지 못한다.
요 팔액도 요건 신유에 해당되니까 굉장히 날카롭죠. 깨끗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상당히 지금,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좀 더 여성다움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팔액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본인 자리, 이주아 씨 본인 자리에 요 18액이 있다는 거요. 선견지명이 있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야. 천리안.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일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결과물을 득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수리야, 18액이. 근데 아쉬운 거는 요 가정궁에 23액이 있다는 건 이게 극부수라고 해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거야. 극부수라는 건 즉 남편을 극한다는 거야. 우리 흔한 말로 바가지 긁는다는 거야. 남편한테 요 수가 23액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 이 배우자 자리에 이 19액이 있다는 건 이게 공망도 되지만, 자,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한을 안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이 배우자 자리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런 걸 하나 안고 살겠죠. 먼저 남편과 이혼하고, 그런데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이혼이라는 게. 잠이 안 올 때, 또 그런 것이 또 잠이 안 올 때, 또 생각을 낳고,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전 남편. 배우자 자리에 식구수가 있다는 거는 그런 한을 안고 산다. 근데 자식 자리가 또 안 좋아, 이게. 이 자식 자리가. 30팩이. 이게 내 공망이거든요. 그 자식하고 인연이 또 약하다는 거야. 이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이 기토라는 이 토가 다 붕괴됐다는 거야. 여기에 심겨질 나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것이 붕괴된 현상. 즉 자식 자리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기토가. 그러니까 자식 역할을 자식하고 인연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한 이게 남편인데 요 사이에서는 지금 자식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붕괴된 상태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자식을 물론 연락을 하고 있겠지만 그 가슴 아프잖아요. 어렸을 때 헤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 요런 자원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내가 꼭 필요한 금기운이 있는 건 좋은데 요게 지금 아쉽다는 거야. 배우자 자리가 공망이고 자식 자리가 공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한을 안고 살 수 있다. 그 본인 이게 말년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30팩이라는 게 유량격이라는 건데 자꾸 내가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도로 흘러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요거는 이제 준과부수로 나와요. 준과부수로. 30팩이. 그러니까 이 공망이라는 거는 뭔가를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는 거. 자, 옛날 시골에 물동이가 있죠, 물동이. 물동이에다 물을 길어다가 부으면은 항상 밑에가 뚫려 있어서 물이 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채워야 될 양의 50% 정도 채우면 만족이라고 보니까 어떻게 돼? 항상 50%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공망이라는 건. 그게. 남편 자리가 공망이다 그러면 남편 역할을 혹은 남편의 사랑을 반밖에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 50%. 그러니까 항상 뭔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될 수 있고 그게 아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을 생각하는 인성이 많았을 때 인성을 이렇게 딱 조질 수 있는 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름에서 이렇게 보태주어서 그나마 조금 유지되는데 이게 없으면은요, 이런 사주는 한없이 늘어지는 사주야. 게을러지는 거. 생각이 생각을 낳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 너무 생각이 많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로 치면은 나를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거야, 같이. 헤어져야 돼. 그게 요 사주의 모양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태양이 떠 있고요. 병화. 태양이 떠서 임수를 만났을 때 이게 상당히 좋은 살이거든. 이걸 우리가 강의상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태양은 이 임수에 떠야 빛이 나고 또 임수가 이게 반사시켜줘야 내가 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흐르는 큰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댐은 이렇게 무토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없잖아요. 이때 오잖아, 무토가.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이 뚝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줘야 돼. 그래야 이 물이 탁수가 안 되고 청수가 된다는 거야. 지금 식물나무가 많죠? 이렇게 다 나무잖아.
그러니까 요게 무토만 오면 이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요렇게 올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늦게 오니까 부동산, 자, 땅을 중심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일 했을 때는 이게 오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업에 좀 이렇게 일을 해보라고 했는데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 못 따더라도 그냥 직원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도 그와 관련된 일 하는 거니까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꼭 해보라고 했는데 뭐 아직 하고 있는지는 아직 연락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 조선족의 이주하시 사주와 이름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